안녕하세요. 더입유학 김영주 원장입니다. 저는 지금 유타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요, 유타대학교 입학팀 최재훈 팀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팀장님과 함께 오늘 정확하고 좀 자세한 입시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입학처에 근무하고 있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2025학년도 봄학기 입학 지원 준비하고 있는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위해서 입학 지원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입학 지원의 그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같은 경우 해외 대학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분들께서 조금 입학 지원 방법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온라인 지원서 안에 여러분들 수상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봉사활동 내역,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받지는 않지만 생활기록부상에 여러분들이 꼭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저희 온라인 지원서 상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제출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영문으로 온라인 지원서에 작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라인 지원서를 다 작성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번호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필수 제출 서류인 여러분들 고등학교 내신 성적, 그리고 또 필수 서류인 공인어학 성적,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선택 서류로 제출 가능하신 서류로는 지금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교사 추천서를 영문으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서류는 말 그대로 필수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제출 가능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수 서류까지 다 제출이 되면 제출된 날짜로부터 대략 4, 5주 후에 여러분들이 입학 평가 결과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관련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네. 우리 유타대학교 들어가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일단은 저희 유타대학교 입학 과정에 있어서 유타대학교 미국 캠퍼스, 아시아 캠퍼스 때 입학 심사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로 지원을 하시더라도 평가는 유타대학교 미국 캠퍼스, 아시아 캠퍼스 입학처에서 동시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고교 내신 성적, 누적 내신 성적 평균이고요. 이 내신 성적의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내신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지, 뭐 꾸준하게 비슷한지, 이런 트렌드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학교는 입학도 입학이지만 졸업하는 게 조금 한국 대학보다는 뭐 까다롭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 잘 졸업할 수 있는 성실성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게 입학 평가의 주안점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성실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업 성취도를 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입학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좀 예시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예를 네네. 들어서 좀 내신이 좀 안 좋은 편인데 네. 제 생기부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네. 유타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 가고 싶은데요. 네. 방송부 활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신이 좀 안 좋아요. 이런 네. 경우 갈 수 있을까요? 내신 성적이 안 좋다 하는 부분이 저희 유타대학교 합격 기준에서 아주 약간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모자라는 이제 보더라인에 있다 이런 친구들은 뭐 온라인 지원서상에 최대한 자기소개서 잘 작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특별활동 내역 잘 입력을 하고 교사 추천서 제출을 꼭 한두 부 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서류를 최대한 보강을 하면 합격하는 케이스도 이제 있는데, 보더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합격 기준에 많이 모자란다 내신 성적이, 그러면 이제 사실 아무리 서류를 보강한다고 해도 합격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 과목 동일하게 이제 배점이 되는지 아니면은 뭐 국영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영향을 더 미친다라든지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전 과목 평균 누적, 국내 대학 같으면 이제 원점수 플러스 등급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평균 등급, 평균 내신 성적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평균을 가장 많이 보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성적이 꾸준히 향상하는지 이런 트렌드도 보고, 그리고 다른 학과들은 이제 주요 과목을 꼭 잘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데, 전기 컴퓨터 공학부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면 수학과학의 성적이 너무 낮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입학 평가할 때 조금 눈여겨 보긴 해요. 왜냐면 이런 경우는 이제 학생이 입학을 해서 전기 컴퓨터 공학부 같은 경우는 1학년 공대
필수로 이제 물리라든지 미적 부분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학과학에 어떤 흥미적성이 없는 친구들 아니면 기본 이론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조금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내신 성적을 좀 어느 정도 보고요. 다른 학과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을 더 특별하게 더 성적이 우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요 과목 배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럼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고3에 재학 중인데 문과예요. 네네. 근데 전기컴퓨터공학이라는 이 비전이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서 네네. 성적은 좋습니다. 근데 지원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가장 전기컴퓨터공학부로 지원을 추천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과를 전공을 하고 있고 수학과학을 공부를 좀 잘하고 이쪽에 흥미적성이 있는 친구를 가장 이 전기공학부에 적합하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간혹 중학교 때까지 이과적 성향이 굉장히 높은 친구인데 고등학교를 이과로 가면 내신 성적이 굉장히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과인데 문과를 또 선택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본인의 적성이나 이런 그 진로가 이과적 성향에 잘 맞았던 학생인데 내신 성적 때문에 고등학교 때 잠시 이과를 문과로 바꾼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전기컴퓨터 공학부로 다시 지원을 해서 오히려 문과에서 다시 이과로 틀어서 잘 적응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과인데도 본인은 수학과학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시켜서 취직이 잘 되니까 이과를 했다.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잘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적도 성적인데 본인의 적성이 이과적 성향이 맞는지를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즉 기술적으로 문과 학생도 우리가 성적이 좋고 이과적인 성향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이과대학에 필요한 전공들 지원 가능하다라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고등학교 1, 2학년 성적대가 살짝 좀 애매하고 네. 그리고 3학년도 막 좋거나 나쁘거나 그 중간 단계입니다. 네네.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애매해요. 네. 이런 경우 제가 중학교 때 네. 굉장히 잘했었는데 네. 중3 성적을 반영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네, 중학교 3학년 성적은 고등학교 학제가 4년인 경우 그래서 90, 11, 12 이렇게 4년인 미국 고등학교 또는 해외 다른 고등학교 경우는 9학년, 중학교 3학년 성적이 의무예요. 근데 국내처럼 고등학교 학제가 3년인 경우는 이제 10, 11, 12학년, 고1, 2, 3학년 3년 성적만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중3 성적이 나는 양호하다. 양호하다는 기준이 어느 기준이에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대략 한 평균 A, B, C, D 중에 한 B 이상 나온다. 이런 학생분들은 선택 서류로 중3 성적을 꼭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유타대학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 이제 뭐 네. 에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쓰게끔 이렇게 작성한 란이 있는데 이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입학평가에서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신이 정말 저희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합격 기준에서 완전히 이제 보더라인에 있는 친구들, 간당간당한 요 학생들의 경우는 자기소개서라든지 교사 추천서라든지 이런 선택 서류까지 저희가 굉장히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학생이 성적이 정말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합격시키기에도 애매하지만 또 불합격시키기에도 좀 그러니 이 학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내신 성적이 조금 불안불안한 요 정도 라인에 있는 친구들한테 있어서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1, 2등급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 자기소개서랑 추천서는 다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냉정하게 또 보고 싶은 부분이 네.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간혹 고3 이제 끝나고도 존재를 네.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유타대학교에 오고 싶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매 봄학기 이제 입학 결과가 끝나고 나면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한테 어떻게 다시 재지원하면 되는지 문의가 또 많이 오는데요. 같은 내신 성적으로 그 다음 학기에 다시 재지원하면 그냥 동일하게 또 불합격을 하기 때문에 보통 불합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규 국내외 대학 여기에는 학점은행제 제외 그리고 국내 미국 ESL 과정이나 파운데이션 패스웨이 이런 어학 과정 제외 정규 대학에서 여기에는 사이버 대학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방송통신대학까지요. 여기서 최소 2학기 이상 수업을 듣고 대학 학점을 최대한 높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내신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대학 내신을 좀 높여서 내가 이만큼 학업적으로 성실하고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입학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내가 수업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다, 졸업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2학기 이상 수업을 듣고 편입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 또 이제 많이 다시 지원하셔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편입에서 이번에도 정말 많이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유타대학교로 편입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합격증을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편입 희망하는 사람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시 지원서를 작성할 때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입학 지원 학생분들께서 굉장히 또 지원서를 잘 작성을 해주세요.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잘 작성을 해주시는데 가끔 이제 국내에서만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자주 쓰이지는 않으니까 성에 해당하는 last name, family name 그리고 이름에 해당하는 first name을 가끔 이제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middle name까지 적게 돼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middle name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홍길동이면 last name이 홍, 그다음에 이름이 길동 이렇게 되고 middle name은 이제 비워두시면 되는데 가끔 성에다가 동 쓰시고요. 이름을 홍 쓰시고 미들네임을 이제 기를 써주십니다. 그럼 저희 쪽에 이름이 홍길동이 아니라 동홍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온라인 지원서에 그 휴대폰 번호 포함한 개인 연락처를 꼭 기재를 해주세요. 이 경우는 저희가 미비 서류가 있거나 서류가 뭐 잘못 들어왔거나 이런 경우에 이메일로 무조건 연락을 드리지만 이메일로도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 이제 2차 연락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학원 번호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번호라든지 이런 거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2025년도 봄학기 입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작년 2024년도 봄학기 입시에 비해서 혹시 어떤 점의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이번 봄학기에 이제 특히 변화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정말 굉장히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분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해외 대학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 때문에 외고 다녔던 학생분들은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부터 확실히 이제 해외 대학에 대한 어느 정도 비전을 또 갖고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 봄 같은 경우 역시나 외고 졸업하신 지원자분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국내 일반 고등학교, 뭐 자사고, 특목고, 그다음에 국제학교, 뭐 국제대안학교 굉장히 다양한 학교들, 다양한 학군, 다양한 지역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또 해외 지원자도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저희가 내년 2025년 봄학기부터는 Honors College라고 해서 이제 미국 뭐 아이비리그 쪽도 그렇고 미국의 많은 공립대학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수업이 들어가는 Honors College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가 2025년 봄학기부터는 Honors College를 저희 아예 별도로 어플리케이션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유타대학교 졸업장 당연히 우리 본교와 똑같이 나오는데 네. 어너스 컬리지를 졸업하면 거기에도 졸업장에도 뭐 이렇게 찍히는 게 있을까요? 어너스 컬리지 졸업을 하시게 되면 아예 그 여러분들 받으시는 학위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너스 컬리지 수업을 다 이수를 했다는 그 디그리가 학위명 밑에 따로 찍힙니다. 그래서 여러 뭐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이제 여러분들 취직을 한다거나 대학원 진학을 하실 때 이 디플로마의 학위증에 어너스 컬리지를 이 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잘 졸업을 했다 하는 거는 이 학생이 굉장히 학업적인 우수성을 증명을 하고 또 성실성까지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미국 대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하고 있지는 않고 정말 좀 소수의 괜찮은 학교들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나중에 이제 이력서를 쓰실 때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서 취업할 때 도움이 되겠네요.